새로운 컨텐츠 이름하여 대털방, 대신 털어주는 방송. 여러분들이 차마 입 밖에 꺼내지 못했던 여러가지 사회생활하면서 느꼈던 부조리들, 또 꼰대력 만렙인 상사들에 대해 개첫 깔 같은, 마음에 담아두면 병이 생길 것 같은 그러한 일들 제가 대신 털어드리겠습니다. 사연의 주인공 곁에 함께 한다. 또 여러분들을 지지해주고 알아주고 위로해주는 사람이 있다. 적어도 나처럼 우울증이 걸리고 극단적인 생각을 방지할 수 있진 않을까.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컨텐츠입니다. 그냥 제가 각색해서 시원하게 털어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인초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노동시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주 7일 멈추지 말고 일하다가 뒤져버린 직장인의 사연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참 할 말이 많죠. 요즘 한국에 있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나마 정말 다행인 게 근무 시간이 굉장히 이전보다 많이 줄어들었다. 그 흔히 말하는 이제 9-6제를 지킨다. 9시에 출근하고 6시에 퇴근하는. 제가 퇴사를 하고 한국을 떠난 지 딱 2년 됐거든요. 예. 진짜 제가 퇴사하기 직전까지만 해도 이렇지가 않았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나서 52시간 근무제 도입되면서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거에 대해서는 뭐 갑노들박이 있는 거 제가 한국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그런 정치적인 논쟁을 떠나서 일반 대다수의 노동자,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좋은 일 아닙니까? 일 덜하고 월급 그대로 받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엄연히 말하면 일을 덜 하는 게 아니죠. 예전엔 너무 많이 했는데 정상적으로 일을 하는 거죠. 9-6제는 엄연히 있었어요. 예전부터 쭉 있었습니다. 다만 안 지켰을 뿐이에요. 출근을 9시에 하는 게 아니라 7시에 하고, 부서장보다 무조건 일찍 나와야 되고, 퇴근 시간은 6시가 아니라 언제 할지 모르죠. 열린 결말. 정해지지가 않았습니다. 퇴근 후의 삶을 계획할 수가 없죠. 뭔가 약속을 잡을 수가 없어요. 친구를 만난다든지 데이트를 한다든지 약속 시간을 점점 못 지키게 되고, 사적인 인간관계는 점점 끊기게 됩니다. 가정이 있으신 분들은 가정 돌볼 시간이 없고, 가정이 없는 저 같은 사람은 가정을 만들 시간이 없고. 제가 한참 회사 다닐 때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결혼을 할 이유가 없다. 결혼을 해도 내가 사랑하는 와이프, 내 가족들을 일주일에 볼 시간이 1.5일? 주말 다도 아니야. 1.5일, 1일 정도 보는데, 결혼을 과연 해야 될까? 왜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대한민국 사회는 이렇게 야근, 특근을 많이 할까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그 원인을 고민을 해봤어요. 몇 가지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눈치 보는 문화. 여러분들 다 공감하실 겁니다. 직딩들은 다 아시겠지만 어차피 회사에서 일이라는 거는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업무가 없어요. 계속 연속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할 분량을 개인적으로든 의사결정을 해서 정해놓고 일을 합니다. 그 일이 끝나면은 집에 가서 쉬면 되는 거예요. 내일 와서 또 연속된 일들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조직사회라는 게 또 뭐 영업이 안 되니, 그래서 부서장이 기분이 안 좋으니, 그러면 6시, 7시 공식적으로 업무 시간이 끝나고 또 다 불러 제낍니다. 대체회의를 시작합니다. 2시간, 3시간, 저 같은 백오피스, 실질적으로 다른 파트에 있는 분들은 사실 그 회의를 기다릴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근데 같은 조직이고 네 선배들이 저렇게 고생하면서 회의하고 아직 퇴근 안 했는데 부하 직원인 니들이 어떻게 먼저 갈 수가 있느냐. 남아서 뭐 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업무는 이미 끝났어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다 끝났습니다. 우리 고생하시는 선배님들, 상사님들 배고프실까봐 저녁 시킵니다. 저녁. 저녁을 갖다 바치죠, 이렇게. 그리고 회의 끝나면은 그 먹다 남은 뭐 생수통, 뭐 의자들 회의실 정리합니다. 그게 끝입니다. 그러려고 2-3시간 동안 멍 때리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미 공식 업무 시간이 끝난 이후에 회의를 소집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더 최악인 거는 9시, 10시에 회의가 끝나고 의사결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저희한테 일을 시키는 겁니다. 야, 이거 내일부터 당장 실행해야 되는 거니까 오늘 다 준비해놓고 가야 돼. 그 업무량이 또 뭐 30분, 1시간 만에 끝나는 일도 아니에요. 막 3시간, 4시간 걸릴 때도 있었습니다. 인간애도 없고, 법도 없고, 앞뒤도 없고, 가정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목표만 있는 사회. 또 웃긴 게, 이렇게 쓰잘데기 없는 잔업 많이 하고 일을 굉장히 천천히 느슨하게 한 다음에 늦게 퇴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또 상사가 좋아합니다. 야, 너 정말 성실하다. 효율적으로 일을 빨리 끝내고 성과를 잘 내는 사람이 일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이유는 말도 안 되는 업무량입니다.
직급에 맞게, 인원수에 맞게 적절한 업무량을 배분하는 것도 부서장과 리더의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만약 중요도가 좀 떨어지는 허드렛 일이라도 양이 너무 많거나 혼자 감당할 수가 없으면은 직급을 막론하고 그걸 분배해서 빨리 끝나는 게 더 효율적인 겁니다. 언제까지 그 하나의 일만 붙들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회사란 게 그런 조직이 아닌데. 근데 그 직급이 뭔지, 그 직급의 벽이 뭔지 실제로 별로 안 바쁘고 일이 별로 많지 않은 만년 과장, 만년 차장님들 간혹가다 있습니다. 사원 대리급보다 더 일이 없어요. 그런데도 나는 내가 낸데, 나는 과장인데, 차장인데 이런 마인드로 전혀 도와주지 않는 거죠. 고참들이 이상하게 수가 더 많습니다. 사원 대리급보다. 우리 회사는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모든 업무들이 자꾸 밑으로만 몰리니까 밑에는 과부하가 걸리는 거죠. 효율이 더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본사에 발령났을 때 일을 잠시 얘기해 볼게요. 제가 그때 교육 담당이랑 업무를 했었습니다. 전국에 있는 수천 명의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그런 업무를 했었습니다. 한 달에 그런 프로그램을 기본적으로 6개에서 8개를 돌렸어요. 한 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보통 최소 2주가 걸립니다. 자금 운영이나 교재 제작, 강사 섭외, 교육 장소 섭외, 인원 모집 등등등등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걸 동시에 6개에서 8개를 돌렸어요. 여러분들 이 업무를 잘 모르셔서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지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원래 인력이 충분하면 차라리 낫죠. 저 혼자 일했습니다. 이 일만 하면 다행이죠. 그런데 특정한 업무에 대고객 민원 담당까지 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어떤 특정한 시스템에 잘못이 있어서 고객들이 저한테 항의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 민원 업무를 제가 또 처리해야 되는 겁니다. 하루에 수십 통의 고객들의 욕지거리와 저는 그 시스템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데 저는 업무 특성상 그 교육 담당이기 때문에 사무실에만 있는 게 아니고 교육 장소로 또 가서 준비하고 챙겨야 됩니다. 사실 이 정도면 한 명에서 2명 정도 더 인사 발령을 내서 같이 일을 분배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질 않았어요. 제가 발령 나기 직전에 선배는 이 보직에서 퇴사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일을 진짜 밤낮 없이 했고요. 또 합숙 교육이 있으면은 교육생들하고 연수원에서 합숙을 했어야 돼요. 한 달에 평균 10일은 저는 집에를 못 갔습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완전 풀타임으로 14시간, 15시간, 어떨 때는 밤새야 되는 일도 있었고요. 그렇게 한 달에 평균 3주는 꼬박 일을 했습니다. 딱 일주일, 일요일 하루 쉰 적도 많아요. 주 7일 멈추지 말고 일하라고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 아십니까? 뒤집니다. 연봉 많이 받으니까 참을 수 있다고요? 해보세요. 참을 수 있는가? 불현듯 그 당시에 제 여자친구가 생각나네요. 여자친구는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제 옆에 남아 있었어요. 같으면 벌써 헤어졌을 것 같아요. 이 상황을 보면서도 믿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일을 너무 심하게 한다는 걸 보고 미친 거 아니냐면서 그때 제 상황을 이해해주고 진짜 위로가 많이 되어준 여자친구한테 진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 야근 수당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좋은 거 아니냐고요? 차라리 야근 수당을 정당하게 주면은 돈이라도 많이 벌었겠죠. 제가 생각했을 땐 제조업은 오히려 야근 수당이나 특근을 좀 더 확실하게 쳐주는 것 같긴 해요.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근데 금융업, 제가 다녔던 회사뿐만 아니고 업계 얘기를 들어보면은 야근 수당을 제대로 쳐준 데가 없습니다. 업무 특성상 그런지 몰라도 이 임금 체계의 계약서상의 내용을 보면은 2시간 정도의 연장 근무는 유동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 연봉에는 이미 2시간의 특근비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의무조항이 아니고 유동적이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하루에 기본적으로 4시간에서 5시간 특근하죠. 근데 저희는 특근비 신청이 없습니다. 저희는 이상하게 교통비라는 게 있었습니다. 2시간 이상 일을 하면은 15,000원의 교통비를 신청할 수가 있어요. 4시간 일을 하면 3만원의 교통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밤늦게 택시 타고 집에 가라 이거죠. 참 고맙네요. 특근 2시간째부터는 저희 시급이 7,000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알바보다 더 작은 거예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특근도 많이 안 한다고 하고 이 시스템이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마저도 한 달에 몇 회 이상 신청을 못 했고요. 부서원들이 이걸 신청을 많이 하면은 부서장이 페널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부서장이 뭘 하냐면 특근을 안 시키는 게 아니고 특근은 하되 교통비 너희들 신청하지 마. 그러니까 무임금으로 노동을 착취하는 거죠. 근데 우리 회사는 또 양반이었네요. 그 친한 친구, 은행 다니는 친구는 특근비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답니다. 시스템은 다 마련해놨어요. 노동법상. 아무도 이 시스템을 활용해서 특근비 신청한
사례가 없었답니다. 여러분들 은행이 4시에서 5시 셔터 내리면은 퇴근한다? 퇴근 안 하는 거 다들 아시죠? 그때부터 업무 시작됩니다. 8시 9시부터 4시 5시까지는 대고객 업무예요. 쉽게 말해서 영업 업무를 하는 거고요. 영업 업무가 끝나면 그때부터 페이퍼워크나 사무 업무를 시작하는 겁니다. 제 친구는 1년 동안 평균 11시에서 11시 반에 퇴근했어요. 7시 언저리에 퇴근한 역사가 한 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제 친구는요, 간혹가다 일요일에도 일했습니다. 어떻게 일하냐? 여러분들 새로 지은 아파트, 신축 단지에 가면 모델하우스 있죠? 모델하우스 가보시면은 그 앞에 은행 직원들이 이렇게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시간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주말이에요. 그때 은행 직원들이 거기 가서 집단 대출이라는 영업을 하는 거예요. 그 불법입니다. 은행원은 법적으로 은행 창구 이외에서 영업을 못하게 돼 있어요. 다른 금융업이랑 다릅니다. 그런데도 버젓이 외부에서 그것도 주말에 근무하죠. 근무수당 못 받죠. 어디서 근무했다는 그 증거가 있습니까? 컴퓨터도 없고 전산도 없는데. 호주의 얘기를 잠시 해볼게요. 예. 호주가 무조건 좋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비교가 되는 거는 호주는 무조건 근로시간이 기본적으로 8시간 딱 정해져 있어요. 이게 풀타임의 기준이고요. 보통은 사람들이 8시간 이상 근무를 안 하려고 하고요. 안 시킵니다. 왜? 임금이 굉장히 비쌉니다. 연장 근무를 시키면 그만큼 이 연장 근무에 대한 추가 수당이나 이런 보상들을 철저하게 지키고 추가 수당이 굉장히 비쌉니다. 시간당 페이가 1.5배에서 2배 이렇게 확 뛰기 때문에 사업자 입장, 사장 입장에선 부담이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특근을 안 시키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워크 라이프 밸런스가 지켜지는 거예요. 이 사회 전체적으로. 돈도 중요하고 본인의 커리어나 일도 중요합니다. 근데 사람이 기본적으로 기본권은 지키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14시간, 15시간 일하면은 밥 먹고 똥 싸는 시간 빼고 진짜 자는 시간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점차 좋아지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좀 더 법을 지키면서 건전한 사회로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지금도 어딘가에서 이러한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대한민국의 직딘 여러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제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참지만 말고 그냥 집에 가세요. 예. 그런다고 불이익 안 줍니다. 불이익 주면 신고하세요. 예. 여러분들이 나누고 싶은 많은 얘기들을 저한테 또 제보를 해주시면은 제가 각색해서 또 얘기를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찍기라.